아이가 말을 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또래에 비해서 느리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통내과 TV. 안녕하세요. 감통백과TV 강쌤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사회성, 정서, 감각, 신체 등 발달과 연결되면서 아이의 성장 발달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말을 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옹알이 같은 소리만 내거나 소리조차 내지 않고 매번 짜증을 내고 울어버린다면 부모님들은 정말 속상하죠. 우리 아이가 왜 언어 발달이 느린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말이 트일지,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지 이런 고민으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말이 느린 우리 아이, 언어 치료가 필요할까? 집에서 어떻게 언어 자극을 주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언어 재활사이자 이심전심 장벽기인 책의 저자이신 김연목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재활사 김연목입니다. 현재 해누리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육아 상담과 부모 상담, 언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재활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언어 재활사라고 하면 대부분 말을 가르치는 직업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어 재활은 어떤 영역의 치료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언어 치료는 어린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대상들이 다양해요. 언어 치료와 관련된 영역도 범위가 넓고요. 또래보다 언어 발달이 느린 경우나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 또 말을 더듬을 때 난독증으로 인해 한글 해독이 어렵고 학령기에 언어와 관련된 언어 문제를 보일 때 언어 치료를 받게 돼요. 또 청력 손실로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을 때나 뇌졸중으로 신경학적 문제가 있을 때, 음성학적 문제가 있을 때도 언어 치료를 받으시러 오게 돼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언어나 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언어 치료를 받게 되고요. 이런 어려움을 보이시는 분들을 평가하고 계획하고 치료를 하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고 돕는 사람이 언어재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통내과 TV. 그럼 언어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 정말 의미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육아를 하다 보면 특히 돌 전에는 뒤집을 수 있는지 아니면 걸을 수 있는지가 최고의 관심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 아이가 말이 언제 트일지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이가 말을 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아직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래에 비해서 느리다면 이런 아이들은 기다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언어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지 그 선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양육에 관심도 많으시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언어가 늦다고 생각하시거나 병원에서 영유아 검진에서 아이가 언어가 늦다고 하시면 센터를 방문하세요. 예전에는 36개월까지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두 돌 전에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어요. 치료실에 오시면 먼저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발달 과정이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언어 평가를 하게 돼요. 언어와 관련된 검사를 진행을 하고 대부분 또래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느리다고 생각을 하면 언어 치료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이가 보이는 어려움이 언어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말귀도 잘 알아듣고 상호작용도 잘 하는데 말만 느린 것인지 아니면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도 어렵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지 이런 경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정상 발달에서 언어만 6개월 정도가 느리다면 저희가 한번 지켜보시다가 6개월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발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조기에 치료 개입이 필요해요. 또 두 돌 이전에 소리를 내서 말을 표현하지 않거나 모방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감통내과 TV.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가 언어를 포함한 발달에 의심적인 부분이 관찰된다면 하루빨리 조기 개입을 통해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언어라는 것이 깨어서 잠들 때까지 하는 활동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언어가 늦은 아이들도 전문가의 치료 개입과 더불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의 활동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에서 아이와 언어 자극을 줄 때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이마다 언어 수준이나 갖고 있는 핸디캡에 따라 접근 방법은 다양해요. 하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상호작용이 어려운 아이, 지시에는 가능하지만 표현이 어려운 아이, 또 한낱말 정도에서 더 이상 말이 늘지 않는 아이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타인에 대한 관심도 적고 상호작용이 어려운 친구들은 함께 주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보거나 뭔가를 가르칠 때 주시하면서 공동으로 주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타인과 관심을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거 봐봐, 여기 봐야지 라고 말해도 반응이 적고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는 먼저 아이가 관심을 갖는 사물이나 놀이에 엄마가 관심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자동차를 보고 굴리기만 한다면 같이 자동차를 보면서 똑같이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의 놀이에 엄마가 참여하면서 빵빵, 붕붕 이런 의미 있는 단어로 언어 자극을 주기도 하고요. 아이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 자동차를 가지고 엄마랑 서로 주고받으면서 밀어보기도 하고 자동차에 인형을 태워주는 놀이로 확장하면서 놀이 기능에 맞게 인지도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어는 타인이랑 관심을 갖고 같이 공유하면서부터 시작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모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시에는 가능하지만 의사소통의 표현이 적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엔 먼저 엄마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엄마가 대신 해주지 않고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먹고 싶다면 엄마가 알아서 물을 먹을 때에 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표현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엄마를 잡아 끌어서 의사를 표현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물을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물을 먹어야 하는데도 아이가 먹지 않는다면 물을 앞에 두고 아이한테 뭔가를 표현해 볼 수 있게 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 줘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이라고 간단하게 한낱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아이가 욕구가 높은 것들로 엄마가 먼저 시도해보면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기회가 더 많아질 거예요. 욕구가 높으면 아무래도 행동을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로 먼저 엄마가 말을 들려주고 제스처를 해주고 또 아이한테 뭔가 상황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한낱말로 표현은 하지만 더 이상 말이 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자연스럽게 아이의 말하는 것에서 한낱말씩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이가 말하는 것들, 아이가 행동하는 것들을 보고 그 행동을 읽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음식 가지고 놀고 있다면 그냥 먹거나 자르는 놀이들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 음식의 이름만 알고 있다면 엄마가 아이가 행동하는 것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사과 잘라, 사과 먹어 라고 얘기를 더 붙여서 말해준다거나 아니면 엄마 사과 먹어? 땡땡이 사과 먹을까? 땡땡이 냠냠, 엄마 냠냠 이렇게 말의 길이를 조금씩 늘려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행동하는 것들을 가지고 엄마가 옆에서 말을 읽어주고 모델링 해준다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듣고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본 것들 또 자주 사용하는 낱말들 흥미를 갖는 것들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배우고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놀이를 제공하는 건 좋은 언어 자극이 될 거예요. 감통맥과 TV 그러면 말더듬과 발음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언어 치료를 받으러 많이 오는데요. 그러면 이런 말더듬과 발음 문제는 어떤 아이들이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고 말더듬과 발음 문제가 다른 발달 영역에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더듬이나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에는 정상 발달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인데요. 말더듬의 경우 아이들이 말이 늘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말을 더듬을 수도 있어요. 말소리도 발달 과정이 있어서 연령에 따라 아기 발음처럼 하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조음이 부정확하거나 음소나 유형에 따라서 비유창성이 유지되는 기간이나 형태에 따라 자연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갖고 있는 언어 문제 때문에 또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2차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맞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해요.
네.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말이 느린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유익한 가이드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통백과TV 전문가 특강 2부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연령별 언어 자극 팁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화용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